우리 제약바이오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. 앞서 코스닥 1000 가려면 결국에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최근에 금리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쉽지 않을 거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간밤에 모더나가 170% 넘게 올랐잖아요. 네. 이거 제대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? 일단 결론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주는 거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충분히 바이오에 대해서 환기를 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모더나의 좀 강한 상승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바이오가 금리 때문에 오르는 걸까라는 좀 원론적인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좀 충분히 좀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.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의 조합으로 잘하면 900을 지지선으로 가면서 1000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 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의 주연은 바이오테크였고요.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오래간만에 듣는 기업이죠. 모더나가 좀 됐습니다. 이게 이것도 이 뉴스와 해석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물리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이제 환기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, 특히 금리 때문에 바이오가 못 오르는 게 아니야라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심오한 이제 그런 좀 질문을 던져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. 일단 상반기는 어쨌든 전자닉스의 독식이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. 오죽했으면 코스닥 시장에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대까지 떨어졌겠습니까? 근데 지금 그래도 좀 7조, 8조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뉴스화하고 그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했었죠.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냥 마주 서가지고 서로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아픈 이제 그런 시황관이 좀 흘러갔었는데 역학관계가 조금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바이오테크는 5월 말, 6월, 7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잖아요. 미국의 금리, 특히나 30년물 국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죠.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기전의 작동까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이 mRNA가 이제 암의 백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좀 그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면 굳이 그런 금리 압박 속에서 바이오를 너무 가둬둘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이 바이오도 충분히 과매도를 이겨낼 만한 이제 그런 여력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나머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금리 압박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 제약바이오, 그 안에서도 우리 시장은 이제 또 알테오젠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. 키트루다와 병용을 했을 때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됐다라는 그 모더나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알테오젠이 지금 대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오늘 강세 나오고 있는 게 삼양바이오팜, ST팜, 알테오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요. 몇몇 종목들은 이제 그런 mRNA랑 비슷하게 이제 어떤 좀 백신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, 삼양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그런 거고, 알테오젠은 이제 머크와의 관계 때문에 이 모더나와 어떻게 보면 잘하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스며드는 거죠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이슈로 바이오 제약 전체를 올려 세울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굉장히 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, 여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히나 이제 중소형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의 그런 이제 종목들은 좀 단기 테마를 좀 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비만에 쏠려 있는 걸 항암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다시 이제 그 항암제 쪽이 또 큰 줄기가 돼서 그런 것까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의 투심 적어도 너무 금리에 발목이 잡혀서 이쪽에 돈이 들어가는 게 막혀 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은 어쨌든 그 모더나도 플랫폼이 작동을 하면서 항암제를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매뉴얼, 설명서, 약간의 참고서 같은 거를 이제 주입을 해주는 거잖아요. 이제 암이 확산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항암제가 작동을 해서 이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작동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그 비슷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플랫폼 쪽에 기술 수출을 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의 어떤 투심과 수급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. 다만
이 이슈가 조금 이제 휘발성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이오의 굉장히 선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술 수출 위주의 플랫폼 업체들,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, 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에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알테오젠 필두로 mRNA라는 그 키워드와 맞물리는 종목들이 한 차례씩 장중 급등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오늘과 같은 이 이슈가 조금이라도 희석이 된다면 결국에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. 그래서 알테오젠, ABL 바이오,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 전해주신 건데 실적 좋은 종목들도 있잖아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세요? 이 두 종목도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. 일단 좀 바이오를 바라보는데 이제 시밀러 쪽을 보시는 분들과 신약 개발을 보시는 쪽이 상당히 좀 달라져 있고 시장 자체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이런 시밀러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 시밀러 쪽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, 전체적인 어떤 폭발성과 속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 쪽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다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천천히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연속성, 특히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런 좀 견조함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시총상위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기분 좋게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8월의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. 현 시점에서 유망 섹터를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아 보이는 섹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많아졌거든요. 늘어났죠. 네. 이럴 때는 어떤 섹터가 좋을지 네. 더 어려워요. 저는 4분기, 뭐 아직 3분기도 이제 중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만 4분기에 기대가 되는 게 태조, 예전에 좀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뭐 단어입니다만 태조 이방원의 그 섹터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. 그리고 뭐 개인적인 관심도 특히 이제 방산주들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이제 뭐 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도 좀 있고요. 뭐 특히 이제 어제 나왔었던 뉴스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K9의 차륜형 이 자주포가 이제 미군의 이제 시제품으로 좀 납품이 됐다. 수주 계약이 나왔다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이게 하루에 약간 소멸성으로 휘발성이 있는 그런 이슈로 오르다가 좀 말아버렸거든요. 주가도 잘 안 갔어요. 예,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이고 뭐 정말 이게 연결만 된다면은 거의 10조대 이상의 어떤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닌가라는 것, 특히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는 그런 의의에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. 이 6대 뭐 시제품 수출을 확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제 전력화 그리고 나중에 본 양산까지 가는 거에 저는 뭐 8분 응선, 9분 응선을 넘어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군은 이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자주포의 개발을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. 만약에 미군에서 이거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껏 K9이 수출했던 모든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미군이 좀 쓸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라 하면 뭐 영화에서 외계인들과 싸우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. 그런 무기 체계에 들어간다는 레퍼런스도 가져가고 있고 또 차륜형과 궤도형 두 가지를 함께 미국 자주포 개량 사업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K9에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중소형주로 본다면 뭐 MNC 솔루션 현재로서는 그 포신을 현대 위아가 만들고 있습니다만 올해 말에는 현대 로템으로 넘어갈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.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.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방산이 다시 한번 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시제품 K9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했다. 본 계약으로 이어지면 10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호재인데 시장은 일단은 뭐 반도체, 바이오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. 우리 이렇게 조용할 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MNC 솔루션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여러분 세 종목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볼게요. 오늘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